돈을 받고 환자를 거래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과 정신병원 원장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3년 동안 환자 1,500여 명을 병원에 대주고 챙긴 부당이익만 약 4억 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연이어 뱀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뱀의 공포, 그리고 깊어지는 주민들의 불안. 그 현장을 이슈인 현장에서 찾아갔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구급 차량 이용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병원과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물건을 사고 팔듯 환자를 두고 돈을 거래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덜미를 잡히는 순간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의 실태를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정신병원에 환자를 몰아준다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정신병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는데요. 사건 현장을 은폐할 수 없도록 1분 1초를 납다투며 급히 출동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의 구급 차량을 발견하고 그 뒤를 바짝 쫓았는데요. 눈앞에서 불법으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오랫동안 환자를 두고 돈 거래를 했던 정신병원과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의 악덕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사설 응급 환자 이송단 업체가 특정 병원에 정신질환 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을 이송해주고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의 구급 차량은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두려울 정도로 교통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도로 위를 무섭게 질주합니다. 또한 환자의 자택과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를 어기고 한 병원에만 환자를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난 3년 동안 8곳의 정신병원에 환자를 대주고 일명 통값이라고 불리는 부당이익을 챙겼는데요. 충분히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병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총 5군데 압수수색을 했고요. 병원에서 압수한 자료들은 환자 명단과 환자 한 명당 지불했던 금액이 표시된 그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환자가 구역적으로 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압수영장은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임의 제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지금부터 실시를 할 테니까 4시간 45분이니까 2시 45분부터 압수수색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경찰은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과 거래한 환자 명단을 압수했는데요. 기록된 내용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국민의료보험 가입자로 나뉘어 환자 특성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지불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적발된 해당 병원의 직원은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들에게 환자 이송 대가를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문자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메타기를 해가지고 켜서 그 메타기만큼 키로수가 이동한 만큼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 한 명당 통값 30만에서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3년간이었고요. 총 금액은 4억 원 상당을 제공을 하였고 또 4억 원 상당을 수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병원인가 아무튼 간에 그쪽으로 이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압심리병원을 가지 왜 거리 가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도 괜찮은데 어떻게 거리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몇 달기 요금으로 가는지 그런 건 제가 모르고요. 16만 원인가 얼마 15만 원인가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데려갈 때 환자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받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단의 잘못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환자보다 요금이 5배가 높아서 그쪽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보호자의 입회 하에 이제 강제성을 띄워서 이제 구급차에 이제 태워갖고 그러고. 그 응급구조사가 이제 그 법률에 의하면 동승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환자를 이송을 할 때 응급구조사가 같이 동행을 안 하는 그런 사설응급이송단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구급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CCTV 화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정신병원 원장이 구급 차량에 탑승합니다. 알고 보니 환자를 태워야 할 구급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을 빠져나온 구급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수색했는데요. 병원 원장은 구급 차량이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구급 장비마저 제거하고 이동식 사무실 및 휴게실로 개조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를 이송하는 거리에 따라 특수 구급 차량과 일반 구급 차량의 요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환자들에게 임의로 책정한 이용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법률 개정이나 해가지고 본인 그 각 부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이 이후에는 이제 추후에 메타기를 설치를 할 것이며 메타기를 또 이용을 해서 운임을 받기도 또 저희한테 이렇게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병원에 대한 환자의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한 이번 사건은 아픈 환자를 또 한 번 울리는 격이 됐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두 번 다시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정신병원과 사설응급환자 이송단을 향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길이 1m짜리 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7월 한여름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주택가 뱀 출몰 사건. 불과 열흘 만에 한 지역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무려 10마리나 되는데요. 이 많은 뱀들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요즘 때 아닌 뱀 출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뱀 포획 작전을 벌이고 있는 양천소방서 구조대원들. 지난 2일 골목에서 대문으로 뱀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곳도 역시나 양천구 신월동의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였는데 주방 그 환풍기 있는데 그 밑에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렇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동네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달 29일인데요. 이미 4마리의 뱀을 포획한 상태였습니다. 능사 앞에 능사. 아수라장이죠. 예. 그 지역에서 계속 뱀이 출몰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공포에 휩싸여가지고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애원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뱀 출몰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3일 후 같은 지역 주택의 화장실에서 7번째 뱀이 나타났는데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심장 뛰고 열나고 나는 심장도 약한 사람인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또 같은 지역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 전화가 구로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여러 마리의 뱀이 나타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뱀 포획 출동은 출동 비중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뱀은 좀 크기가 약 1m 정도로 좀 상당히 큰 편에 속해서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집중적으로 뱀이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반경 100m 내임을 알 수 있는데요. 혹자는 재개발 지역 특성상 흔히 볼 수 있는 빈집에서 뱀이 살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와갖고 요 그놈들 들어들어가고 그 아저씨가 직지 신고해버렸잖아. 그래갖고 다 박았어. 지금까지 나타난 뱀들은 작은 꽃뱀부터 2m가 넘는 대형 구렁이까지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1m 이상의 뱀이 도심 주택가에서 자라기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는데요.
근데 왜 요새 뱀이 이렇게 자꾸 나오지? 처음에는 저 우리 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그 어떤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에게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뭐 있잖아, 산 있고 이쪽에 아파트 여기에 숲이 많았잖아. 거기에 이상하게 요즘 막 청설모하고 꿀도 엄청 많아졌어. 뱀 안 나와요. 거기 얼마나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슈엔 현장 제작진은 몇몇 주민들이 뱀 출몰 의심 지역으로 꼽는 인근 공원에 찾아가 봤는데요. 뱀이 주로 서식할 수 있는 자연구역이지만 뱀 주요 출몰 지역에서 500m나 떨어져 있고 혹시 이곳에서 뱀이 내려온다고 해도 사방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여러 마리의 뱀이 발견된 이번 사건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한 양천구청 관계자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인계를 받아와서 대공원 쪽으로 인계를 했던데 요즘 뭐 처리 대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처리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경고를 지켜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포획된 뱀은 대부분 인근 산에 방사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멸종 위기종이 발견돼 서울대공원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보호 중인 경우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인계된 뱀은 총 2마리. 현재 국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먹구렁이와 황구렁이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 아닌 이상의 일반인들은 덕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꼭 그 포획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꼭 119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뱀 출몰 사건. 관계구청과 소방당국은 그 출몰 원인을 다방면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뱀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부디 주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뱀의 출몰 원인이 밝혀져야겠습니다.